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전하, 이 아이가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바르게만 자라준다면.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단다. 그래도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조선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궁궐 안에서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 그리고 왕조가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침전 안에서는 임금과 왕비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아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임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바르게만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문 밖에서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시간이 없습니다. 유모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아기를 제게 맡기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왕비는 잠시 아기를 더 안았습니다. 그리고 유모의 품에 넘겨주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꼭 살려주게. 유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임금과 왕비는 다시는 아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역적은 다름 아닌 임금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찬탈자라 불렀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장악되었습니다. 충신들은 하나둘 끌려 나갔고 조정은 하루아침에 숙부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숙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기는 어디에 있느냐? 군사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숙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궁 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라. 그 말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궁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졌을 무렵 유모는 아기를 품에 안고 궁궐 뒤편의 작은 문으로 향하였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꼭 살아야 합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옥쇠가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유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금의 아기는 조선의 궁궐이 아닌 이름 없는 시골 마을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왕의 아기가 아닌 유모의 아들로 말입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게 하였고 과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이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유모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숨겨야 할 것이 많은 아이일 뿐이란다. 과거를 숨기고 아이는 점점 커갔습니다. 아이는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한 번 본 글은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힘센 아이가 어린 아이의 곡식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나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상대 아이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곡식은 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커갔으며 문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재능을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과거 시험을 치러 급제를 해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 이야기가 나오면 유모는 단호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하지 말거라. 아이는 물었습니다. 왜 저는 과거도 숨기고 살아야 하며 과거 시험도 못 치게 하십니까? 유모는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굴레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이미 한 9년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글은 읽는 대로 머릿속에 남았고 무술은 배운 적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퇴한 최대감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썩을 그릇이 아니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볼 수 없습니다. 대감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째서인가? 청년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다시금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모는 몸을 떨며 그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마라. 청년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평생 숨어서만 살아야 합니까? 유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길은 내 목숨을 부르는 길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숨기기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청년은 어머니 몰래 과거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 당일 장내는 수많은 선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험관은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신하는 어찌해야 하는가?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붓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임금이 도망친다 해도 백성은 남아 있습니다. 신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관의 발이 멈췄습니다. 며칠 뒤 장원 발표의 날,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출신, 후원도 가문도 없는 청년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청년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그날 밤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옥쇠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됩니다. 집 안에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불꽃이 가늘게 흔들리고 그 그림자가 벽 위에서 마치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유모는 그를 마주 보지 못한 채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원이라 들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유모의 손이 장롱문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수많은 눈들이 너를 보았을 것이다. 청년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제 숨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유모의 어깨가 작게 무너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 날이 오는구나. 유모는 천천히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소리가 집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보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모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들듯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등불 아래 옥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년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모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유모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탁 소리를 내며 기울었습니다. 저는 왕자님을 낳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왕자님을 안고 불타는 궁을 나왔습니다. 청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왕자님은 그날 밤 죽은 임금님의 아들이고 유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조선의 왕자님입니다. 말이 끝나자 유모의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왕자님을 숨겨야 했고 세상에 없는 이로 살아가게 하여야 했습니다. 청년은 한 걸음 다가갔지만 손이 떨려 유모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유모는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장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왕자님을 평범한 시골 안악의 아들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피는 숨길 수 없습니다. 청년은 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돌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피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금까지 불리지 않았던 이유를.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옥쇠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옥쇠를 지키며 살아왔음을 말입니다. 등불은 끝내 꺼졌고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날 밤 한 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청년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유모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와도 집 안에는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옥쇠는 다시 보자기에 쌓여 장롱 깊숙이 숨겨졌지만 청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그저 재능 있는 청년이라 불렀지만 그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외나라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은 갈팡질팡했고 임금은 도성을 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짐을 쌌고 아이들은 울었으며 노인들은 논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임금은 도망칠 수 있어도 백성은 도망칠 수 없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관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창 하나를 잡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장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을 지킬 사람이며 여러분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자식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농부들이 괭이를 들었고 사냥꾼들이 활을 들었습니다. 첫 전투는 전투라 부르기도 민망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라는 지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를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분은 도망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대장군이다. 며칠 뒤 조정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외를 물리친 공으로 장원급 제자에게 군을 맡기겠다. 유모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다시 옥쇠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외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나라의 군대가 국경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아니다. 맞서서 싸워야 한다. 청년은 그날 처음으로 조정 한복판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청년은 군을 통솔하였고 힘의 차이가 명백한 명과의 전투를 힘겹게 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모는 매일 밤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소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이 지켜볼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조선은 이미 나라라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연회가 끊이지 않았고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숙부는 전쟁을 막지 않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왜군이 다가오면 성을 버렸고 명나라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책임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가는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곡식은 굴량미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걷어갔고 남은 것이 없자 아이들까지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조정은 골맞고
임금은 우리를 버렸다. 청년은 전장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흙을 씹고 있었고 노인은 성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숙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을 핑계로 세금을 더 거두어라. 불만을 말하는 자는 모두 역적으로 다스려라.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더 이상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숙부가 비웃듯 말하였습니다. 감히 언의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느냐. 저놈이 군을 등에 업고 영모를 꾀하는구나. 그 순간 청년은 주머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옥쇠가 조정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숙부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영모로서 왕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자입니다. 숙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여봐라, 어서 이놈을 끌어내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서는 청년의 군부대와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우리의 대장군님이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다. 더 이상 조정 안에 숙부의 편을 드는 이는 없었습니다. 숙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피로 왕좌를 차지한 자는 자신의 피로써 끝을 맞이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였고 새롭게 왕이 된 청년을 우러러 봤습니다.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피로 얼룩졌던 밤이 거짓말처럼 물러가고 햇살이 기와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옥쇠를 손에 쥐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유모였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굽고 손에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유모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이제 그런 말씀은 삼가시옵소서. 왕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유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를 살린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왕자는 옥쇠를 꼭 쥔 채 말하였습니다. 저는 왕이기 전에 어머니가 지켜낸 아이입니다. 유모는 끝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좌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옥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모와 함께 천천히 궁궐에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왕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은 한 여인이 지켜낸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진짜 왕이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